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친 순간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15년 만에 재회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여자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이 내 인생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시작이었다. 나는 김지은, 20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바쁜 일 때문에 나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졌다. 그 후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은 거의 없었다. 가끔 편지나 돈이 오긴 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다. 할머니는 항상 내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 질문들이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서울로 올라왔다. 대학에 입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할머니의 장례식 후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오래된 편지 한 장 때문이었다. 그 편지에는 어머니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여 그 주소를 찾아갔지만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복도로 달려갔을 때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어머니, 박수미는 35살. 여전히 아름다웠다. 긴 머리카락과 부드러운 눈빛.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이소연,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짧은 머리와 따뜻한 미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도 친밀했다. 수민아, 괜찮아. 그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머니가 동성애자일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우리 가족은 평범한 가족이었어.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엄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너 여기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소연 씨가 나를 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인가요? 수민 씨가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그녀의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왜 나를 버리고 이 여자와 함께 살았을까? 그날 밤, 나는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린 시절의 기억들.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던 그 따뜻함,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이유. 다음 날, 어머니의 병실로 다시 갔다. 소연 씨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지은아, 미안해. 설명할 게 많아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초기 단계지만 수술이 필요하다.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왜 15년 동안? 내가 물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빠가 나를 버렸어?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빠는 살아있어. 내가 소리쳤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후에 사고로 죽었어. 하지만 그 전에 나를 쫓아냈어. 충격이 밀려왔다. 우리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소연 씨를 만났다고 했다. 대학 동창생이었고 점점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때문에 숨겨야 했다. 아빠는 그걸 알게 되고 이혼을 요구했다. 어머니는 나를 지키기 위해 할머니에게 맡겼다.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왜 나를 버렸어? 왜 솔직하지 않았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다. 그날 이후 나는 소연 씨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씨, 수민 씨를 정말 사랑해요. 10년 넘게 함께 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엄마를 왜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내가 물었다. 소연 씨가 한숨을 쉬었다. 파괴한 건 아니에요. 수민 씨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동성애에 대한 편견.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여전히 금기시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할머니의 일기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 유품 상자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펼쳤다. 수민이가 지은이를 데려왔다. 그 애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은지 할머니도 고민했구나. 내 마음속 충돌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야 할까? 다음 주, 어머니의 수술이 예정되었다. 나는 병원에 머물며 그녀를 돌보기로 했다. 소연 씨도 매일 왔다. 처음에는 그녀를 피했지만 점점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지은 씨, 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소연 씨가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추억을 공유했다. 그 사진들 속에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다. 나 없이도. 그게 더 아팠다. 수술 전날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왜 숨겼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봐, 가족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웠어.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가족 중심의 가치관. 동성 결혼은 여전히 불법이고 LGBT 커뮤니티는 여전히 지하에서 활동한다. 하지만 그게 나를 버린 핑계가 될 수 있을까? 수술이 끝난 후 어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소연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아빠의 죽음, 그 비밀. 아빠의 가족을 찾아가기로 했다. 아빠의 동생, 즉 작은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서울 외곽에 살고 있었다. 지은아, 오랜만이구나. 그는 나를 반겼지만 어머니를 언급하자 표정이 굳었다. 내 엄마는 가족을 배신했어. 그런 사랑은 잘못된 거야.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잘못된 게 뭐예요? 사랑인데 내가 반박했다. 작은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그런 건 용납되지 않아. 내 아빠가 충격으로 사고 난 거 알지? 그 말에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빠의 사고가 자살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빠는 자살이었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 봐의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비밀이 층층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 그 죄책감이 어머니를 15년 동안 괴롭혔다. 소연 씨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수민 씨가 매일 울었어요. 내 사진을 보며 소연 씨의 말에 내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느껴졌다. 대학 친구들이 물었다. 너 엄마 왜 병원에? 나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아파. 만약 어머니의 비밀을 알면 그들은 어떻게 볼까? 편견, 비난.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하지 않다. 현실은 잔인하다. 나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가보기로 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리는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면 버림받아 오 한 여자가 말했다. 내 상황과 비슷했다. 모임 후 소연 씨와 산책했다. 지은 씨, 내 엄마를 탓하지 마. 우리 사랑은 그냥 사랑이야. 그녀의 눈빛에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물었다. 왜 엄마를 선택했어요?
왜 우리 가족을? 소연 씨가 웃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그냥 오는 거지.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사랑의 본질, 사회의 틀, 무엇이 옳을까? 어머니가 퇴원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갔다. 소연 씨의 집이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미소가 점점 밝아졌다. 나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이 문제였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네.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 때문에 어머니의 직장 동료가 찾아왔다. 수민 씨, 그런 소문이. 어머니가 창백해졌다. 직장에서 해고될까 봐 두려웠다. 한국의 직장 문화, 보수적이다. 나는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지킬게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할까? 생활이 안정되자 내 내면의 충돌이 커졌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나로서는 이 상황을 분석하고 싶었다. 어머니의 선택, 아빠의 죽음, 사회의 편견. 모든 게 도덕적 딜레마였다. 사랑 vs 가족, 개인 vs 사회. 나는 도서관에서 LGBT 관련 책을 읽었다. 한국의 LGBT 운동, 프라이드 퍼레이드, 하지만 여전히 소수자다. 소연 씨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녀는 나에게 어머니의 과거를 들려주었다. 수민 씨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결혼을 강요받았지. 어머니가 아빠와 결혼한 건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다. 그 결혼은 불행했다. 소연 씨는 그 틈새로 들어온 게 아니었다. 이미 사랑이었다. 배신이 아니야. 그냥 진실이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반박했다. 하지만 아빠가 죽었잖아요. 소연 씨가 눈물을 흘렸다. 그건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가 만든 압력이야. 그날 밤 어머니와 대판 싸웠다. 엄마, 왜 아빠를 버렸어? 나를 왜 버렸어? 어머니가 소리쳤다.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한 거야.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 후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적 압력이 구체화되었다. 작은아버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내 엄마랑 떨어져. 그런 생활은 안 돼. 그는 어머니를 비난했다. 가족의 치욕이야. 나는 화가 났다. 치욕. 사랑인데요. 작은아버지가 웃었다. 한국에서 꿈깨. 그는 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유산 문제로. 그 협박에 어머니가 무너졌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소연이랑 헤어질게. 그녀의 말에 충격받았다. 소연 씨가 울었다. 수민아, 안 돼. 나는 중재했다. 엄마, 선택해. 행복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두려움이 보였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그녀는 도덕적 갈등에 빠졌다. 나는 작은아버지와 대면했다. 왜 그래요? 왜 엄마를 괴롭혀요? 그는 말했다. 내 아빠가 죽은 이유를 알아? 내 엄마 때문이야. 그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아빠의 유서. 수민의 배신 때문에 그 유서에 내 이름이 있었다. 지은이를 부탁해. 아빠는 나를 사랑했다. 그 사실이 더 아팠다. 집으로 돌아와 소연 씨에게 말했다. 아빠의 유서 봤어요. 그녀가 안아주었다. 미안해, 지은아. 그 순간 나는 그녀를 가족으로 느꼈다. 하지만 배신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선택이 아빠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 죄책감을 어떻게 씻을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 어머니가 결정을 내렸다. 소연아, 미안해. 헤어지자. 소연 씨가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가 울었다. 지은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나는 반대했다. 엄마, 안 돼. 하지만 어머니의 결정은 단호했다. 소연 씨가 짐을 쌌다. 지은 씨, 내 엄마를 잘 부탁해. 그녀의 미소가 슬펐다. 소연 씨가 떠난 후 집은 적막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내 마음도 아팠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사랑을 포기하는 게 도덕적일까? 사회의 압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소연 씨의 부재가 집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졌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매일 반복되는 말로 나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지지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지 시스템. 가족. 하지만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소연 씨를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지은 씨,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엄마가 아파요. 돌아와요. 소연 씨가 한숨을 쉬었다. 수민 씨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여전히 사랑이 보였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한국의 법, 문화. 동성 커플은 여전히 차별받는다. 작은아버지와의 대결이 절정에 달했다. 그는 유산 소송을 걸었다. 내 엄마의 재산은 우리 거야. 법정에서 어머니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였다. 변호사가 말했다. LGBT 이슈가 불리해요. 한국 법원, 보수적이다. 나는 증언하기로 했다. 엄마의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아버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가족 파괴입니다. 법정에서 어머니가 증언했다. 저는 소연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포기했어요. 그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물었다. 그 사랑이 도덕적입니까? 어머니가 대답했다. 사랑은 도덕을 초월해요. 그 순간 나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소송은 패배했다. 재산 일부를 잃었다. 패배 후 어머니가 무너졌다. 모든 걸 잃었어. 나는 말했다. 아니, 나 있어요. 하지만 소연 씨가 필요했다.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돌아와요. 함께 싸워요. 소연 씨가 망설였다. 사회가 변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말했다. 소연 씨가 돌아왔다. 세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다. 저런 집 수군거림. 어머니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가 안 좋아요. 차별이었다. 우리는 항의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법, 보호가 약하다. 이 모든 게 내 내면을 흔들었다.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사회에 순응할까? 나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우리는 존재해. 구호가 울렸다. 소연 씨와 어머니도 함께했다. 그 순간 가족이 재탄생했다. 하지만 반발이 왔다. 작은아버지가 언론에 제보했다. 동성애자 가족의 비극 기사가 나왔다. 우리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지은아, 미안. 하지만 나는 버텼다. 이게 우리의 진실이야.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 어머니가 결정을 내렸다. 이제 솔직하게 살자. 우리는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했다. 소연 씨와 어머니의 사랑을.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비난자도. 스캔들이 터진 후 우리의 삶은 변했다. 미디어의 주목, 인터뷰 요청.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아니, 깨달음을 줬어. 이 경험으로 나는 LGBT 활동가가 되었다. 모임에서 강연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소연 씨와 어머니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했다. 처음으로 자유로워 어머니의 미소가 밝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아빠의 죽음, 가족의 배신. 나는 작은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미안해.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내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는 변화했다. 사회의 변화, 느리지만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LGBT 친화적 공간. 손님들이 왔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그 말에 뿌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법적 인정, 결혼. 한국에서 먼 길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소연 씨의 결혼식을 상상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우리만의. 영원히 함께. 그들의 맹세에 눈물이 났다. 이 모든 여정이 나를 성장시켰다. 충돌, 배신, 희생, 각성. 이제 돌아보면 사랑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을까? 사회의 벽을. 과연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